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차트 흐름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느껴질 정도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꽤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0달러 위에서 자리하면서 나름의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끌어내리려는 힘 역시 간단치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50일 단순이동 평균 모두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22,300달러 위로는 올라서야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그 자체도 엄청 의미가 크지만 과연 하드포크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 역시 상당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채굴 이더리움이 아닌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선언한 가운데 채굴 이더리움이 야기할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 전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하나만한 그런 소리를 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 XRP 홀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반박 내용 자체가 꽤 논리적인데 XRP 홀더분들은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소송 상황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30원을 돌파하면서 13년 4개월 최고 수준을 확인했고 달러 인덱스는 무려 108을 지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연준의 긴축 경계 발언에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이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1350원까지도 원달러 환율 직진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가 역산광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역시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임팩트가 큰 소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의미 있는 소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모호한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모두 깨졌다는 점은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21,000달러 중반의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 수준에서 횡보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2,864달러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2,318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황소 세력은 하락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곰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가격이 이동평균에서 방향을 바꾸면 곰 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채널 지지선 아래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18,626달러에서 17,622달러 중요 지지 영역으로까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황소 세력은 가격을 이동평균 위로 밀어 올리고 유지해야 하는데 이게 성공하면 채널 저항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매수 세력이 채널 지지선을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이동평균과 마이너스 영역의 RSI는 더 높은 수준에서 곰 세력의 매도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강세의 첫 번째 신호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돌파하는 것이고 이 같은 움직임은 매도 압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22,800달러 위에 안정적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확인돼야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전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형성한 뒤에 강세 랠리를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보면 2018년에 50%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중 바닥을 확인한 뒤에 강세 랠리를 보였던 그때와 지금의 차트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23년 하반기까지 8만 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 강세 랠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강세장다운 강세장을 기대하기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은 4년 최저 수준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거래소 잔액이 2018년 7월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통상 거래소의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 압력을 완화시키는 시그널로 해석되는 부분이어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갖게 만드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 과연 이더리움 생태계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지 참 궁금하게 여겨지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근 분위기 자체는 채굴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보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진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인데, 이더리움 클래식 전체 해시레이트가 기록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기존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미 하나둘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전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비트메인과 미국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공개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본격적인 여론전을 벌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트레이더스 인사이트 기고문을 통해서 채굴 이더리움이 거래소에 상장된 뒤에 꾸준히 가격 하락을 확인하고 있다라면서 단기적인 랠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건 실제 인식 가치보다는 투기에 따른 지원이 주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채굴 이더리움을 향해 직접적인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굴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많은 이더리움 기반 프로토콜에 대한 새로운 운영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고, 채굴 이더리움 체인의 상환 불가능한 자산 기반의 토큰은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 특히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자본, 개발 작업뿐만 아니라 기존 블록체인 인프라의 강력한 지원도 필요하다. 일부 주요 거래소와 디파이 프로토콜이 이미 채굴 이더리움에 대한 지원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이것이 채굴 이더리움의 기술에 대한 선호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결론을 지으면서 채굴 이더리움 포크는 디파이의 복잡성과 자산 기반 토큰의 확산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성공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채굴 이더리움 토큰은 출시 이후 가치가 50% 이상 꾸준히 하락한 반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은 9% 상승했다. 특히 테더와 서클 등 주요 프로토콜 참가자들은 이더리움 포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런 점을 설명하면서 결국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중심의 이더리움 관련 생태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채굴 이더리움 포크의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의 이 같은 지원 사격이 꽤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장외 공방이 요즘 한창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 기준과 권한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칼럼을 실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XRP 홀더들을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SEC와 게리 겐슬러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글 자체는 꽤 긴데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생산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을 생산한다. XRP 원장은 XRP를 생산한다. 모든 네트워크의 토큰은 블록체인이 제공하기 위해서 발명된 기능을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SEC는 토큰을 누가 왜 판매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 경영진과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는데, 이건 식료품 가게에서 팔린 하위 농장의 오렌지가 미등록 유가증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SEC는 누군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2차 시장에서 토큰을 구입한 경우에 일부 회사가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모른 채 모든 토큰이 그 회사와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SEC의 주장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공격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XRP를 구매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해외로 송금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투자가 아닌 송금의 수단으로서 구입을 한 건데 이걸 어떻게 투자로 간주하고 그걸 다 증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비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칼럼 말미에서 갠슬러의 암호화폐 전쟁은 헌법 규범에 대한 그의 가장 야심적이고 위험한 모욕이 될 수 있다. 하위 테스트 이후의 모든 사례는 증권이 실제 계약이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어느 정도 비밀과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의외의 조치가 없으면 갠슬러의 집행은 거의 100년에 걸친 법적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이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소송이 지금 얼마나 우습게 시작됐고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에만 2.31% 상승하면서 108선 위에 지금 올라선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330원 중반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1350원으로 직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까지 현재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의지에다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감에 기업들이 달러 매도 시기를 늦추면서 외환은행의 외화 예금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수출기업 등 달러를 대량 보유한 곳들이 대금을 바로 환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예치를 해두면서 이 달러와 예금이 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통상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상황이 진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저항을 맞는 시점이 돼야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 자체는 어수선하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